있습니다. 이재명 측 지분이란 얘기입니다. 네,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새로운 폭로가 또 나왔습니다.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 어제 재판 막바지에 대장동 사업에 이재명 측 지분이 있다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보면요, 김만배 씨와 2015년에 강남에서 만났을 때 25%만 받고 빠지라면서 본인 지분도 12.5%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냐라고 정영학 회계사에게 물었습니다. 정 회계사는 그런 기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보면은 정혁진 변호사님, 이 얘기가 수사와 또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측의 지분이 어쨌든 있다라는 내용이 전해진 것도 이번이 처음이어서 파급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이 말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다라고 하면은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 역사상 최고 치적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저런 이야기가 사실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뇌물 사건 중에 하나가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천화동인 1호가 김만배 씨 거였는데요. 예. 얼마를 투자했냐면 1억 5천을 투자했어요. 얼마를 받아가냐면 1,200억을 받아갔단 말이에요. 4호가 누구냐면 남욱인데 남욱은 1억도 투자 안 했어요. 8,700만 원 투자해가지고 얼마를 벌어갔느냐. 1,000배도 넘게 1,007억을 받아갔고요. 저는 이제 정영학 회계사가 모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모르겠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네. 5호가 정영학이거든요. 예. 정영학 회계사가 5,582만 원 투자해가지고 얼마 받아갔느냐? 얼마 받아갔어요? 644억 받아갔어요. 그런데 네. 만약에 정영학이 저걸 딱 인정하게 되면 그게 내게 아니고 5호가 내게 아니고 이재명 그 지사 측, 이재명 대표 측으로 넘어가게 되면 내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알아도 모른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뭐냐면 천화동인하고 하천대유 해가지고 3억 5천만 원 투자해서 얼마를 받아갔느냐? 4,040억이에요. 그런데 12.5%, 25% 빼면 몇 프로가 남느냐? 62.5%가 남거든요. 네. 예. 저 말대로만 하면은 이재명 그 대표 측으로부터 62.5%, 4,040억에 62.5%면 간단히 계산해 보면 2,500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네. 끝난 게 아니고 뭐 이것저것 뭐 상가 분양 뭐하고 해가지고 남는 게 거의 1조에 가깝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뭐 5천억이 될지 6천억이 될지 이러한 금액인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건 너무너무나 이제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돼 버리니까 네. 과연 이게 맞는 말이냐. 그런데 누구도 아닌 그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남욱 그 변호사가 자기 것도 이제 빠져가면서 저런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면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검찰이 정확하게 뭐 이재명 대표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만약에 아니다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밝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어제 이제 재판 과정에서 저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분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 측의 지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인데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강조해왔죠.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재명은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인허가권을 활용해서 추가 부담을 시켰기 때문에 이 김만배 등 이분들이 저를 온갖 욕을 했습니다. 그 원망하던 저를 위해서 돈을 줬다, 대선 자금을 줬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이 사탕 1개 받은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은 2019년에서 2020년쯤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천화동인 1호 배당금 그 절반은 그분 것이다라고 얘기한 게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고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의 지분 얘기가 나옴으로 인해서 저 얘기가 사실상 거의 지금 사실상 일치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더군요. 네, 한때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를 네. 놓고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이제 나이가 66년생이니까요. 이제 그분이라고 하면 좀 높은 분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그분이 누굴까? 왜냐하면 천화동인 1호가 1,208억입니다. 어허. 수익 자체가. 근데 이 천화동인 1,208억 중에서 김만배 씨가 420억 정도는 현금화를 했어요. 하고 나머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700억 정도입니다. 근데 이 700억은 지금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나머지 2호, 3호, 4호, 5호 이거는 전부 다 어쩌면 각각 주인이 가져서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근데 왜 1호에 700억이 그대로 남아 있을까?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의 검찰 조사에서는 이게 유동규 씨 거다. 이렇게 지금 그 공소장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유동규 씨는 이거 내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김만배 씨는 이제 뭐 본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도대체 이 돈의 주인이 누구냐가 여러 가지 지금 의문을 낳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남욱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이재명 대표 측의 지분, 이게 사실은 이 천화동 1호에 있는 이 700억이 이 이재명 대표 측의 지분이 아닐 것인가라는 지금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게 지금 돈 자체가 아까도 이제 정익진 변호사님 이야기했지만 투자 금액이 뭐 1억, 2억입니다. 그런데 이 수익이 얼마죠? 1,000억, 뭐 600억,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익을 남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게 뭐죠? 바로 이게 허가권을 가진 허가권을 가진 성남시가 사실은 이 허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이게 땅에서 이게 나온 게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시행사가 많은 수익을 얻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그 허가권 가진 행정관청이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 허가에 따라서 이게 이익이 남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당시에 누가 허가를 했죠? 성남시입니다. 그렇다 보면 과연 그러면 이 천화동 1호부터 7호까지의 수익 중에서 도대체 1호에 남아있는 700억 이 주인이 누구냐? 결국 이제 이게 검찰이 아마 밝혀야 될 중요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재명 대표 측은 뭐 터무니없는 그런 의혹이다, 허위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계속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강도 높은 수사 압박에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라고 하는데요. 친 이재명계 민주당 의원 한 명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네, 검찰이 조만간 소환을 통보해서 곧 포토라인에 설 수도 있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 사법 리스크 현실화에 대한 초조감 때문에 메시지 일관성이 떨어지고 불안한 모습도 자주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어허. 했는데 최진봉 교수님, 네. 이게 포토라인에 서는 것 자체로도 이렇게 좀 불안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아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저 친 네. 이재명계 민주당원이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누군지가 예. 잘 모르겠는데 뭐 이름을 안 밝혔으니까 사실관계 확인 안 그렇죠. 되는 것 예, 같고요. 예. 어쨌든 그러니까 저분이 보실 때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뭐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뭐 만약에 소환을 통보해서 조사를 받게 되면 포토라인에 쓰게 되죠. 네. 뭐 그게 압박감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줄곧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은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포토라인에 쓰는 상황이 되더라도 정정당당하게 수사받고 또 조사받고 그리고 나서 본인의 무죄함을 밝혀낼 거라고 생각해요. 예.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김만배 씨 그분 얘기도 예전에 대선 때 그분이 누구냐 가지고 엄청난 논란 많았어요. 그렇죠. 그거 밝혀지도 않았고요. 네. 그분이 누군지도 밝혀낸다고 저는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김만배 씨 얘기나 또는 뭐 남욱 씨 얘기 또 저희 회사는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서로 의견도 달라요. 이런 상황에서 어느 것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제 조사를 통해서 객관적 진실과 사실이 밝혀져야 된다.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근에 우리 이재명 대표가 그 유튜브 라이브 방송 가끔씩 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실까요? 우리 얼굴살 빠져서 속상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지금 체중 관리를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제가 요즘 이제 과일도 거의 안 먹고 일부러 체중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정 체중은 65kg이에요. 근데 지금도 제가 70kg을 좀 넘습니다. 78kg 정도 가다가 지금 이제 대선 때 많이 빠져서 그걸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혹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살이 빠지니까 확실히 얼굴살도 빠지고 약간 더 나이 들고 피곤해 보이긴 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체중 관리하는 게 건강에 더 낫다고 하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인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잠에 쉽게 들지 못하고 식사도 잘 못하는 것 같다. 갈수록 수척해지고 있어서 안타까워하는 측근들이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좌측 화면은 지난 3월 대선을 한참 준비할 때의 모습이고 오른쪽의 모습은 최근의 모습입니다. 뭐 비교가 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각자의 다 느낌들이 있으실 거고요. 박상규 위원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재명 대표가 정말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저 유튜브 장면이 이제 대구에 갔다가 화재 현장, 민생 현장을 갔다가 올라오는 차 안으로 추정이 됩니다. 시간이나 이런 게. 요새 이재명 대표는 당에서 중요한 회의나 국회에서 일정을 빼고는
지방 현장으로 지금 달려갑니다. 본인이 강조하는 민생 현장 탐방이기도 하지만 서울에서는 보면은 기자들이 달라붙으면 열의 9이 전부 대장동 얘기예요. 그러니까 묵묵부답으로 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게 곤혹스럽게 이를 때가 없고 대통령실을 향해서는 좀 뭐 안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만나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통령실 입장은 지금은 뭐 예산 관리, 예산 문제를 협의할 때다라고 선을 그어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여야 영수회담에 준하는 여러 가지 그것도 안 되지. 아까 포토라인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중요한 폭로라든가 팩트가 자꾸 나오는 거, 특히 법원이 자꾸 영장을 발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검찰이 이 국면을 주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다면 얘기가 안 되는 건데 법원이 공소장 내용이나 증거를 보고 영장을 자꾸 내주니까 예. 법조인으로서 20년 넘게 뭐 30년 가까이 활동해온 이재명 대표가 이거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입맛이 없고 불면이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실관계만 따져서 이것 때문에 살이 빠졌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표정 자체도 그렇고 요새 컨디션이 극도로 안 좋은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예. 네, 지금 박 의원께서 얘기하신 저 영상은 어제가 아니라 지난 21일 영상이라는 걸 이재명 대표가 그 네. 유튜브 라이브 방송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인정을 하고요. 또 이재명 대표 수척해진 게 아니라 뭐 대선 때 빠진 살을 일부러 체중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또 당사 압수수색 때에는요. 발언 중에 논시효를 붉히면서 좀 복잡한 신경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그때 영상 한번 보시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침탈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마시고 퇴행하는 민주주의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이 대표의 호소에 강성 지지층은 반응하고 있습니다. 소위 개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보면요, 구치소에 수감된 김용 부원장에게 손편지를 쓰고 응원 셀카를 찍고 셀카 게시판에 올리고 이런 일을 해서요. 김용 가족 지키기 대책위라는 것을 만들어서 김용을 구해야 이재명이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이 같은 행동이 이재명 대표를 도울 수 있을까요? 심적으로는 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법적으로나 그런 것들에 과연 어떨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지금 가장 핵심적인 사람은 뭐 남욱도 아니고 유동규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김용 부원장이거든요. 네. 만약에 김용 부원장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입을 여는 순간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김용을 지켜야 이재명이 산다라고 하는 이른바 개딸들의 그 캠페인이 사실은 정확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뭐 개딸들의 움직임까지 살펴봤고 검사 출신의 민주당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조응천 의원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조 의원이 최근 MBC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잠깐 듣고 오실까요?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조금 수를 두는 걸 달리하고 있다. 나무 둘레를 쭉 도끼로 찍는다든가 거기다 농약을 주입한다든가 해서 고사시키는 그런 그 작전으로 하는 것 같다. 민주당, 야당 흠집내기로 그 보색 효과를 노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또 들려오는 얘기 또 하는 거 조금 종합을 해보면 작전을 또 바꾼 것 같다. 밑둥을 전기톱으로 그냥 잘라버리겠다는. 자, 그러니까 조응천 의원 검사 출신이니까 조응천 의원의 촉은 이런 것 같아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수사나 이런 것들을 천천히 약간 고사 작전으로 가는 듯하다가 최근에는 좀 전략을 바꾼 것 같다. 전기톱으로 밑동을 잘라버리겠다는 검찰의 전략인 것 같다. 어떻습니까, 이현종 의원님?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요. 뭐 이게 이제 하나의 뭐 이제 전략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걸려 있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 이 검찰의 수사 속도가 조금씩 이제 천천히 가면서 이제 사실은 2024년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당초 이 검찰의 수사를 야당이 이제 전망할 때는 점점 야당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서서히 수사를 진전시킬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해 왔었는데 최근에 검찰의 움직임을 보면 굉장히 빨라졌다는 거거든요. 속도가 빨라졌다. 왜냐하면 속도 빨라 김용욱 씨도 이제 구속시키고 정진상 씨에 대해서도 이제 조만간 아마 소환할 것 같고 뭐 이런 걸로 보면 실제로 굉장히 빨라진 현상들을 이제 느낄 수 있다는 건데 아마 그거는 실제로 이제 이 수사가 길어지면 사실은 이 민주당의 반발이나 이것도 굉장히 노골화될 겁니다. 그러면 검찰 수사도 이 국민들의 피로감을 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수사라는 게 계속 끌다 보면 이제 국민들이 이제 그만하지라는 느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관련자들이 진술을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유동규 씨의 전 진술이 굉장히 촉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동규 씨 그다음 남욱 씨가 다음 달인가요? 거기 출소를 하거든요. 구속 기간이 이제 만료가 돼서. 다음 달 네, 22일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나올 겁니다. 그러면 남욱 씨도 지금 서서히 입을 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예를 들어서 뭐 물 들어올 때 노조라 이야기한다고 진술이 확 나올 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확실히 이제 조여버리면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선거법 위반 사건이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불리한 진술이 지금 이 사건에서 나왔어요. 김문기 씨하고 같이 골프 치고 같이 카트도 탔다라는 진술이 유동규 씨한테 나와버렸습니다. 예. 그러면 이 선거법 위반 사건이 굉장히 불리해지죠. 나머지 성남 FC 등등도 아마 조만간 수사를 할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검찰이 좀 일도 양단으로 그냥 확 자르는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렇다면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민주당 내에서도 기정사실화하고 플랜 B를 조금씩 준비해가는 집단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뭐 워싱턴에 계시는 이낙연 전 총리의 움직임은 빨라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런 걸로 따져보면 조홍천 의원이 느끼기에는 검찰이 뭔가 이게 확 물이 들어왔을 때 그냥 이번에 그냥 전기톱처럼 싹둑 자르려고 한다. 그런 느낌이다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어떠한 속도로 진행이 될지 뭐 예단할 수는 없겠죠. 차근차근 차분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